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캐스퍼를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 말 그대로 시승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진다, 경차를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좀 아셔야 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좀 찝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4단 미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동차는 엔진의 마력,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 그 엔진의 마력, 엔진의 출력, 엔진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션, 이 미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만큼이나 중요해요. 출력만큼이나 중요해. 그 미국 머슬카들 봐요. 아무리 힘이 좋으면 뭐해 엔진이, 미션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 변속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 타이밍인지, 이건 뭐 이건 토크로 밀어야 되는 건지, 지금 몇 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몇 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판단을 했다고 쳐. 그런데 또 그 변속을 하는 타이밍이 느리다던가, 아니면 또 SM6처럼 너무 꿀렁거린다거나 하면은 엔진의 출력, 그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4단 미션입니다. 4단 미션. 이게 제가 왜 맨날 그렇게 욕을 하냐면, 자, 지금 언덕길인데 차가 안 나가죠. 지금 터보 모델인데도 힘겹습니다. 자, 이럴 때 악셀을 조금 밟아볼게요. 살짝 밟아보면, 지금 이게 제가 무리해서 악셀을 밟았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시프트 다운이 몇 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RPM이 저렇게 4천 몇 배까지 솟은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보통 이제 뭐 8단 미션이 거의 뭐 표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단 미션이다 보니까 그만큼 한 단계만 내려가도 그 기어비의 폭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지금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출력 자체가 이 1톤짜리 공차 중량 차를 몰고 다니는데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뭐 엄청 쏘고 다니는 거 아니면 그냥 일상주행 하는데 이 터보 모델 정도는 그냥 타고 다닐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평지에서도 가속을 하려고 하면 악셀을 밟았다 하면 일단 기어 단수가 내려가는데, 그 한 단 내려가는 그 폭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도 4000rpm을 보는 거는 그냥 우습다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변속이 빠르기를 하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악셀을 밟습니다. 얍 하고 나서 한 2초 정도는 있다가 변속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속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굉장히 큰 기어비의 변화폭으로 시프트다운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아무리 출력이 작아도 어쨌든 갑작스럽게 급격한 토크와 출력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실내에 타 있는 탑승객이 앞뒤로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승차감이라는 걸 말하는 데 있어서 단지 이런 뭐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를 해주느냐, 이것도 물론 승차감의 영역이지만,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처음 타시면 우와, 이 차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데도 우와, 이 차 굉장히 부드럽다, 승차감이 좋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는 아예 미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4단 미션이 일단 미션 단수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변속이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차를 이제 처음 구매를 고려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영상 시작하자마자 좀 힘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풀옵션이 2,000만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아반떼도 구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베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위급, 경차가 아닌 위급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터보가 걸려있지는 않더라도 1.6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에 연료 분사도 듀얼 MPI로 바뀌면서 뭐 정숙성, 어느 정도의 출력 동시에 다 잡은 괜찮은 파워트레인이거든요. 물론 캐스퍼 같은 경우도 칭찬해줄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제 모닝이랑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1.0 카파 엔진 터보 없는 모델만 스탠다드로 팔고, 터보 모델은 별도의 완전 상위 트림으로 빼서 별도의 모델로만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그마저도 단종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1.0 카파 터보 엔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터보 엔진을 완전 깡통 1,300만원대 깡통 트림에서부터 옵션으로 넣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진짜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파워트레인은 어떤 트림을
선택을 하든 내가 원하는 파워트레인을 넣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기아 K8 같은 거 보세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꼭 그 6기통 선택해야만 할 수 있게 해놨잖아.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진짜 아무리 경차라도 그 1.0 3기통 카파 엔진, 그냥 NA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뭐 5, 60km로 평소에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와가지고 30km로 속도를 줄여요. 줄이면은 그 카메라 지난 다음에 그 구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20, 30에서 60까지 올라가는 속도도 너무 답답하다고. 고속도로에서 추월 안 된다고. 네, 진짜 그 정도로 극악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 엔진을 이제 깡통 트림부터 그냥 편하게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는 분명히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지금 얘도 미션이 다 말아먹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좀 CVT 넣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로 진동도 많이 유입됩니다.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경쟁 모델인 모닝 레이와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승차감이에요. 모닝하고 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별거 아닌 속도에서 그냥 별거 아닌 이런 코너만 감아도 이러다 차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코너에서의 안정성이 너무나 떨어졌었고, 진짜 안정성이 떨어지다 못해 요런 코너 한 번만 돌아봐도, 요렇게 한 번만 감아봐도 차가 파체가 땅을 지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바디가 흐물흐물 노는 느낌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일단 모닝 레이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고속에서나 이 코너에서의 안정성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까 영상 시작하면서도 보셨겠지만 모닝 레이에 비해서 이렇게 좀 큰 요철 있죠. 대표적으로는 방지턱이 있을 거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좀 노면이 많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난다거나 했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또 이제 잔요철들을 걸러내주는 능력은 이제 모닝 레이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넘더라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얘는 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모닝 레이는 그래도 고속 안정성이 떨어질지언정 이런 데서 오히려 조금 그 나름의 경차 치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은 좀 또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분명히 많이 하드합니다. 많이 하드하고 이 그냥 단지 서스펜션 세팅만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모닝과 레이에 비해서는 이 차체 강성도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분명히 나요. 근데 이제 장단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캐스퍼가 경차기는 하지만 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좀 받고 싶고 나는 장거리 주행도 좀 해, 이러신 분들한테는 모닝과 레이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 모닝 레이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만 해도 좀 불안하거든요. 아무튼 뭐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우위를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실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요 계기판이 제가 이전에 스포티지 리뷰를 하면서도 보여드렸던 요즘에 현대기아가 이제 깡통 계기판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풀컬러 LCD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이제 진짜 풀컬러는 요 가운데 여기 뭐 4인치 정도 되는 요 작은 화면이 풀컬러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정해진 그래픽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요 계기판이 이제 뭐 깡통부터 이 녀석 지금 풀옵션까지 전부 다 이 같은 디자인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조 장치가 또 이제 전자식으로 풀옵션이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깡통 사진 보시게 되면 깡통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싸구려 같은 게 아니라 캐스퍼의 이미지와도 조금 어울리는 그런 좀 레트로한 맛이 좀 있고, 그게 조작성이 진짜 따라락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아는 그 편안함이지 진짜. 그 진짜 가끔씩 막 이 전자장비로 이렇게 도배된 뭐 아우디 같은 차량들 타잖아요. 옛날에 이게 드르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거 나 혼자 타고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끄고 키고 하면 좋은데 이걸 뭘 한다고 햅틱 반응을 느끼면서 도대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는 버튼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쳐다봐 가면서, 자, 그런데 얘도 좀 그런 맥락에서 깡통이 오히려 이 캐스퍼의 이미지 그리고 캐스퍼의 컨셉, 또 경제적인
어린 맛의 경차를 타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왜 주변에 보면 돈 있으신 분들도 경차 타면서 좋아하고 다니는 약간 좀 변태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돈 많아도 내 차 평상시에 혼자 타고 다니는데 뭐 주차만 불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뭐 주차비 뭐 가만히 세워놓으면 뭐 세금 내고 보험료도 많이 내고 뭐 키로수 올라가고. 근데 솔직히 그 돈 내도 생활하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차 한 대 사가지고 소소하게 그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한동안 그 토스가 그 질문 내고 질문 맞추면은 뭐 몇백 원 몇십 원 뭐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거 직장인들 사이에서 난리였잖아요. 그거 막 연봉이 억대 되시는 분들도 그 좋다고 맨날 그거 하고 있어. 소소하게 돈 아끼는 재미. 약간 또 경차가 그런 맛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진짜 좀 경차스럽게 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드르륵 공조장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또 되게 생긴 것도 귀여웠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막 뭐 패브릭에 뭐 하이그로시 막 파란색도 뭐 이런 거보다 저는 그 깡통의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으나 저는 이것도 없어도 된다 주의입니다. 없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캐스퍼의 이 공조장치 이 블레이드를 보면 여기 어지간한 시중에 판매하는 요즘에 무선 충전 거치대 좋은 거 많잖아요. 일반 거치대도 좋은 거 많고, 그런 거치대들 충분히 걸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딱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운전대가 있으면 딱 여기 핸드폰에 하나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러면 사실 핸드폰으로 티맵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편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있으면은 좋기는 하나, 뭐 얘도 있으면 좋기는 하나, 사실 진짜 좋은 거는 이런데 수납 공간 레이아웃 잘 만들어 놨다는 거. USB 포트 딱 보이는 물론 저기 타입 C는 아니긴 하지만 아쉽지만 요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이런 게 사실 진짜 캐스퍼의 장점인 거지, 이런 거는 전 캐스퍼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얘도 돈을 더 깎아줘도 되니까 그냥 아날로그 바늘 하나만 바늘 하나만 달아줬어도 사실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게 물론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이 베이지에 이 파란색 이 약간 보라기가 도는 파랑인데 그 저기 조커 다크나이트의 조커 수트 색깔이거든요. 이거 살짝 좀 선 넘은 것 같고, 요거는 핸들 레이아웃 너무 예쁘고요. 뒷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뒷자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넘어왔는데 뭐 이거 앞으로 접어서 여기를 테이블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 아실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뒷자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된다. 지금 이 엉덩이 가장 뒤로 밀어놓은 거고요. 네, 뒤로 민 상태에서 여기 뒤에 레버가 있어서 여기 레버가 있어서 살짝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잡고 뒤로 젖히면 이거 꽤나 많이, 상당히 많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든 생각이, 이 캐스퍼 타고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 대리운전 부르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젖혀놓고 그냥 이렇게, 이거 괜찮지 않나? 이거? 대리운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지? 이게 왜 열리는 거지? 여기 여러분 비상금? 오케이? 자, 그리고 오히려 앞자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 캐스퍼만의 장점, 캐스퍼가 경차긴 하지만 SUV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뭐 경차 치고서는 위아래 폭이 좀 이제 뭐 시원시원하구나 라는 거 정도만 느껴지실 텐데, 막상 이 시트의 아랫면을 보면요,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SUV이다 보니까 위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점이 있어? 트렁크에 짐을 좀 실어야 된다. 그래서 뒷자리 시트 자체를 앞으로 좀 슬라이드를 해야 된다. 앞으로 쭉 왔다. 앞으로 쭉 왔다고 치더라도 레그룸 자체는 굉장히 좁아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트 아래 바닥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 그냥 다리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다리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 비행기 타보셔도 아시겠지만 레그룸은 좁아도 앞좌석 시트 아래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한 거거든요. 그나마 사람이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라도 못하면 진짜 여기 이 좁은 공간에서 다리가 이렇게 쭉 벌어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좌석이 슬라이드 되고, 그리고 또 뒷좌석이 각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꺾이고, 이 앞좌석은 또 이렇게 혼자 쉴 때는 뒷자리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다던가, 뭐 차 가지고 야외 많이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하나 놓고 그냥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뭐 저는 차 안에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깡통 지금 사진 보여드리게 되면, 깡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직물 시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바닥면이 네, 슬라이드가 없죠. 네, 그냥 딱 고정돼서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 녀석도 이 등받이가 통으로 전체가 앞으로 꺾여져서 폴딩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딩이 되고 났을 때 이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냥 갖다 박히면 끝. 그 각도 고정.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살짝은 아쉽습니다. 네, 요런 것까지만 좀, 네, 요 기능적인 뭐 디자인적인 거, 뭐 이런 가죽 이런 거 빼고요. 요런 좀 기능적인 부분이라도 깡통에 기본으로 함께 들어갔다면, 뭐 에어백 좀 한 두세 개 빼고, 무슨 에어백 7개. 아니, 모르겠어. 나는 여기 이게 지금 사이드 센터 에어백이거든요. 그 센터 터지고, 사이드 터지고, 커튼 터지고, 뭐 다 터지는 건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 사고 났을 때 이만한 공간에 이거 에어백 다 터지면은 에어백에 낑겨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뒷자리는 이 슬라이딩이 된 다음에도, 네, 다리가 편하게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이 앞좌석 시트에 이 발밑 공간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좀 기대서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네, 뒷자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트 자체를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에 뒷자리 타면은 허리 뿌개지거든요, 진짜. 허리 부분 지탱이 안 돼서. 얘는 기본적으로 허리 지탱이 됩니다. 허리 지탱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이 뒷자리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많네요. 네, 물론 저기 깡통에는 네, 안 넣어줘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요 지퍼는 아까 직물에도 있길래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이거 혹시 직물 시트를 빨 수 있게 해놓은 건가?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열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원가 절감 측면인 것 같은데, 그냥 원가 절감 하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감하게 드러내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직물 시트 벗겨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짜. 그리고 이제 깡통 같은 경우에 이 암레스트 없잖아요. 근데 왠지 구조만 봤을 때는, 네, 요 안에 구조물만 하나 딱 바꾸면은 깡통에도 암레스트가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 이 드라이브 트랙션, 네,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뭐 노멀, 스포츠, 이거 개 쓸데기 없습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사람이 느끼기 힘든 수준이다. 자, 다시 타봐도 모닝과 레이의 비교를 한다면 코너 안정성이나 바디 강성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가 있고, 카메라 하나, 레이더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완전 저속에서도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속 30km 이하에서도 이제 막히는 길에서 편하게 주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다만 차선을 유지해주는 능력 자체는 아까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좀 차선이 희미해진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급격한 공률이 있는 뭐지 그런 코너가 나온다던가 하면은 그냥 그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핸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들처럼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다만 뭐 막히는 고속도로 같은, 네, 그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네, 저속에서까지 앞차 간격 유지하고 좌우 차선까지 인지해서, 네, 차선 중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잘 쓸 수 있는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캐스퍼,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건 현대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놀랍고 진짜 대단한 용기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좀 다양한 차종들로 확대돼서 그 혜택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돌아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잘 팔릴 것 같은 이유에는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큰 몫을 하잖아요. 오늘 처음 딱 봤는데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볼륨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경차가 볼륨감이 어딨어. 근데 얘는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뭐 보자마자 바로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캐스퍼의 각 휀더 있죠. 특히나 뒤에 휀더, 뒤에 휀더를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둘 다 휀더의 볼륨감을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레트로한 느낌을 진짜 잘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리플렉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 네, 그 자리도 그렇고, 앞에 헤드라이트 또 동그란 원,
그리고 깡통 휠, 깡통 휠 진짜, 아니 보통 깡통 휠이면 그냥 추해야 되거든요. 그냥 추해야 되는데 얘는 깡통 휠이 얘랑 어울려요. 그래서 옵셋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진짜 이 깡통 휠에 스페이서 살짝 돼가지고 옵셋만 살짝 맞춰줘도 너무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컬러는 그 그린 컬러 있죠? 네, 그린 컬러 굉장히 좀 예뻤고요. 레드, 오렌지, 네, 이쪽 계열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캐스퍼 구매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 급으로 이제 풀옵션으로 산다, 그러면 이왕이면 베뉴 가세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속도로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근데 뭐 장거리는 아닌데 짧은 거리인데 계속 톨비를 계속 낸다, 뭐 그런 분들 사실 톨비 50% 할인받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뭐 공영주차장에 맨날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좋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시라면 캐스퍼는 깡통을 구매하셔서 거기다가 딱 터보만, 깡통에 터보만 넣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깡통에 터보만 딱 하나 넣고, 여기 이제 버바팀 우리 모터라인몰에서 파는 그 거치대, 그라비티 거치대 하나 딱 걸고, 요거 암레스트만 튜닝 해가지고 좀 넣고, 뒷자리는 뭐 저게 있으면 좋은 건데 저는 뒷자리에 사람 탈 일이 없거든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세컨으로 하나 좀 가지고 있고 싶다, 아니면 진짜 뭐 출퇴근용으로 쓴다, 그것도 아니라 나는 원래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지비가 별로 안 들면 하나 사볼까 하시는 분들, 굳이 풀옵션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깡통에 그렇게만 딱 추가해서 타시다가 이제 소소하게, 분명히 타다 보면은 뒷자리에 뭐 또 깡통인데도 또 슬라이딩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다 나올 거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하나씩 좀 이제 튜닝하면서 소소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모터라인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터라인의 윤성로라는 사람이고요. 네, 뭐 들어오신 김에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나가시고요. 다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